안녕하세요, 달보기 여러분. 지난 4회기에 이어 오늘은 5회기 정상적인 수면 습관 및 기준을 세우고 수면 일기장을 활용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아래 유튜브 댓글에 출석했다고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회기 시작하기 앞서 4회기 시청해 보셨나요? 간단한 퀴즈를 통해 지난 회기를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 장애는 단순한 불면증이라고 생각하고 약물 치료를 하면 효과가 잘 나타난다. 지난 회기를 열심히 시청하셨다면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정답을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들 고르셨나요? 정답은 X입니다. X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뒤처진 수면 위상형 및 앞당겨진 수면 위상형의 경우 단순한 불면증이라 생각하고 약물 치료를 할 경우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치료의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증, 안구 충혈감 등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들 고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들 고르셨나요? 정답은 X입니다.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광치료의 부작용은 경미하며 대부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다들 맞추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간에 수면 일기를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공란으로 남겨둔다. 정답을 고민해 볼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헷갈렸는 편이지요. 수면에 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으로 못 적었을 경우는 공란으로 남겨두면 됩니다. 질문 3개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 맞추지 않았어도 이번 복습 기회를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본 영상 외에 워크북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 집에서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워크북 226페이지 수면의 단계를 파악하는 시간을 통해 렘수면과 비렘수면에 대해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렘수면이라는 용어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해를 돕고자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각성상태, 렘수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있습니다. 각 시간별로 렘수면이 나타나는 빨간색 지점이 있을 건데 렘수면이 무엇을 뜻하며 각 단계별로 특정되는 시간대에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렘수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렘수면은 성인 수면의 약 25%를 차지하고 빠른 안구 운동을 특징으로 하며 신체 근육이 무력한 상태에 놓입니다. 맥박이 불규칙하고 자율신경계의 활동이 증가하며 수면 후반기에 주로 나타납니다. 술은 수면 초반에는 렘수면을 억제하지만 후반에는 증가시키며 체온이 가장 낮은 새벽에 렘이 가장 많습니다. 수면의 시작은 기면병과 같은 특별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렘 수면부터 시작합니다. 성인 수면의 75에서 80% 정도 차지하고 1, 2, 3단계의 수면을 총괄해 지칭하는 말입니다. 수면 초반, 특히 1단계 수면에서 슬로우 아이 무브먼트, 이는 느린 눈 움직임을 뜻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중 1, 2단계를 얕은 상태의 수면이라 말할 수 있고 서파수면이라고도 불리는 3단계를 깊은 수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면 초기 3분의 1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런 깊은 단계의 수면은 낮 동안 소모된 신체 기능의 회복과 관련이 됩니다. 소화기에 최대로 증가하는 서파소면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데 노년기에서는 서파수면이 더욱 감소하게 됩니다. 전날 잠을 잘 못 자게 되며 회복 수면 시 서파수면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불규칙할 경우 수면 마비, 수면 환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상적인 수면 습관 기준을 세우기 위한 수면 행동의 올바른 규칙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각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 누워 있으면 오히려 불안해지고 각성이 되어 잠을 잘 못 자게 되는데 따라서 잠자리에 누울 수 있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실제 자는 시간을 평가하여 정합니다. 예를 들어 요새 잠자리에 8시간 동안 누워 있더라도 실제 잠을 자는 시간이 5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누울 수 있도록 허용되는 시간은 5시간가량이 됩니다. 나중에 누워있는 5시간을 깊게 잘 수 있게 된다면 이후 조금씩 잠자리에 누워있는 시간을 늘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다음은 두 번째 규칙입니다. 잠자리에서 수면과 성생활 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잠자리에 누워서 하는 행동들 역시 잠자리와 수면을 연결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누워서는 자는 것과 성생활 이외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졸릴 때에만 잠자리에 눕고 잠자리에 누워서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하는 등 자는 것 이외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자려고 누웠지만 졸리지 않을 때에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오지 않는 잠을 기다린다면 더 불안해져서 불면 증상이 악화됩니다. 대략 느끼기에 20분 정도가 지났다면 침실 밖으로 나와서 조용한 거실이나 식탁 등 잠시 앉아 있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잠자리와 졸음을 짝지어서 이전에 잘못 짝지어진 잠자리와 불면의 연결을 끊기 위해서입니다. 네 번째 규칙으로는 잠자리에서 걱정하거나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여러 생각을 멈추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내일의 일이나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으로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낮잠은 수면 각성 리듬을 깨트리고 밤 잠자는 것을 방해합니다. 낮에 눕게 되면 생체 시계가 교란이 되어 밤이 되어도 졸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낮에 피곤해서 누워만 있는 것이지 자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자지 않고 누워만 있어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낮잠을 피해야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오후 3시 이전에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규칙으로는 졸릴 때에만 잠자리에 눕는 것입니다. 졸릴 때에만 잠자리에 눕습니다. 졸릴 때 잠자리에 들면 곧 잠들게 됩니다. 전날 잠을 잘 못 자서 피곤하고 따라서 더 일찍 자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몸에서 졸립다는 신호를 느낄 때까지 기다리세요. 졸릴 때 잠자리에 들면 눕자마자 곧 잠들게 되고 이것은 잠자리와 수면 간의 연결을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들 6가지 규칙을 읽어보셨나요? 내 평소 잠자리에서 행동과 방금 배운 6가지 수면 행동 규칙을 비교해보고 각자 메모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수면 일기장을 활용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수면일기장 작성 방법 및 예시를 통해 작성해 볼 시간을 가졌을 텐데요. 한 주간 작성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면일기장을 작성했다면 평가서 또한 작성을 해봐야겠지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요일별 해당되는 문항 A. 잠자리에 든 시간, B.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C. 아침에 일어난 시간, D. 잠자리에서 실제로 일어난 시간, E. 밤에 잠을 자지 못한 시간, F. 총 수면 시간, G. 잠자리에 머문 시간. 각 해당하는 문항에 요일별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대략적으로 잠자리에 든 시간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일주간 작성한 평가서를 확인해보고 내 수면 상태를 점검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회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수면의 단계를 파악하고 정상적인 수면 습관 및 기준과 수면 일기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무리하며 3가지 질문 사항들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고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로 수면 위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들어본 적 있다면 수면 위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들어본 적 있다면 어떠한 것일지 생각해 봅시다. 다음 회기는 수면 위생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 처방을 통해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면 일기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5회기도 마무리가 됐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실히 참여한 회원분들 대상으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니 영상 아래 출석 댓글 작성 안 하셨다면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